박영수는 거울 앞에 서서 회색빛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69세, 간호사로 40년을 일한 손은 여전히 야무졌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칠순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됐어요? 아들 박민수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케이크와 몇 개의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김수정이 의무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해요. 손자 지훈이가 달려와 영순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유일하게 진심 어린 축하였습니다. 영수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가족들이 둘러싸고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자꾸 들여다봤고 수정이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수는 이런 분위기에 익숙했습니다. 형식적인 관심, 의무감으로 치르는 행사. 케이크를 자르며 영수는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간병실에서 만난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영순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렸었습니다. 진짜 필요로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수정이가 케이크를 먹으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영수는 포크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아직 괜찮단다.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요. 요양원 같은 데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전문적으로 돌봐주잖아요. 수정이의 말은 농담투였지만 진짜 속마음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수정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혼자 계시면 저희도 걱정되고.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뭘. 너희들 걱정 끼치기 싫어서라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서늘함이 번져왔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버려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돌봐온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뜻일까요? 지훈이가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계속 여기 있으면 좋겠어. 영순의 눈가에 촉촉함이 맺혔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만이 진심으로 자신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지훈이랑 계속 함께 있고 싶어. 민수와 수정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어 보였습니다. 영수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길은 직감이었습니다. 생일 파티는 1시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정리를 하며 일어설 때 영수는 혼자 남겨진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났지만 입맛은 없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민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수정이는 이미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영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환자들의 생일을 챙겨주고 가족 없는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생일은 이렇게 쓸쓸했습니다. 내 삶은 늘 남을 위해서였구나. 영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가족들에게는 부담일까요? 자신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케이크 상자를 정리하며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애써 털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기 전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간병일지 쓰던 습관으로 평생 기록해온 일기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으면서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 민수와 수정이가 병실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서둘러 보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민수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니?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을 가라고 해서요. 일주일 정도 부산에 내려가야 해요. 수정이가 거들었습니다. 지훈이 학교 문제도 있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못 쉬겠어서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의사 선생님이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활 치료도 받고 전문적으로 간병도 받을 수 있대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요양병원이라니. 며칠 전 생일날 나왔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요양병원은 너무 갑작스럽지 않니?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매일 와서 돌봐드릴 수도 없고. 수정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영순이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만이에요. 출장 다녀오면 바로 모셔갈게요. 민수가 약속했지만 영수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일주일 뒤에 돌아올까요? 그날 오후 영수는 3명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급하게 정한 곳이라 시설은 낙후되어 보였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만 계세요. 가족분들이 곧 모시러 오실 거예요. 간병사가 영순을 6인실 병상에 눕혔습니다. 옆자리에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간호사 시절에는 이런 소리들이 익숙했는데 환자가 되어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아,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언제 데리러 와? 아직 출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영수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사흘째, 넷째, 닷새째가 지났습니다.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영수는 요양병원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 연락했나요? 며칠째 연락이 없으시네요. 병원비도 일주일치만 입금하고 추가 연락이 없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영수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에서 간병사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사무실 박영순 할머니, 가족들이 연락 안 된대요. 또 버려진 거네요. 요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병원비도 밀렸는데 어떻게 하죠? 일단 사회복지사한테 연락해보죠. 영수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버려진 거라니. 정말로 가족들이 자신을 버린 건가요? 하지만 영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로 40년을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깁스를 하고 있어도 상반신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물을 달라고 하면 컵을 가져다 줬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무서워하면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할머니는 간호사셨어요? 젊은 간병사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40년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가족들이 바보네요. 이런 분을 어떻게 버려요?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정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버려진 것을.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아온 자신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도 누군가는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 민수와 수정이가 병실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서둘러 보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민수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니?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을 가라고 해서요. 일주일 정도 부산에 내려가야 해요. 수정이가 거들었습니다. 지훈이 학교 문제도 있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못 쉬겠어서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의사 선생님이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활 치료도 받고 전문적으로 간병도 받을 수 있대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요양병원이라니. 며칠 전 생일날 나왔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요양병원은 너무 갑작스럽지 않니?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매일 와서 돌봐드릴 수도 없고. 수정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영순이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만이에요. 출장 다녀오면 바로 모셔갈게요. 민수가 약속했지만 영수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일주일 뒤에 돌아올까요? 그날 오후 영수는 3명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급하게 정한 곳이라 시설은 낙후되어 보였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만 계세요. 가족분들이 곧 모시러 오실 거예요. 간병사가 영순을 6인실 병상에 눕혔습니다. 옆자리에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간호사 시절에는 이런 소리들이 익숙했는데 환자가 되어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아,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언제 데리러 와? 아직 출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영수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사흘째, 넷째, 닷새째가 지났습니다.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영수는 요양병원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 연락했나요? 며칠째 연락이 없으시네요. 병원비도 일주일치만 입금하고 추가 연락이 없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영수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에서 간병사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사무실 박영순 할머니, 가족들이 연락 안 된대요. 또 버려진 거네요. 요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병원비도 밀렸는데 어떻게 하죠? 일단 사회복지사한테 연락해보죠. 영수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버려진 거라니. 정말로 가족들이 자신을 버린 건가요? 하지만 영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로 40년을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깁스를 하고 있어도 상반신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물을 달라고 하면 컵을 가져다 줬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무서워하면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할머니는 간호사셨어요? 젊은 간병사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40년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가족들이 바보네요. 이런 분을 어떻게 버려요?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정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버려진 것을.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아온 자신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도 누군가는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이제 이곳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아침마다 다른 환자들의 안부를 살피고 간병사들과 의논해서 환자 케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박영순 할머니, 행정실에서 찾으세요. 간병사가 영순을 부르러 왔습니다. 영수는 휠체어를 타고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문제로 말씀드리려고요. 행정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미 일주일치 넘게 미납 상태예요. 가족분들과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통장이 있어요. 그걸로 계산하면 될까요? 그러시겠어요? 그럼 관련 서류를 좀 확인해야 하는데. 직원이 서류 더미를 뒤적였습니다. 그때 영순의 눈에 낯익은 서류가 보였습니다. 잠깐, 저 서류 뭐예요? 아, 이건 보험 관련 서류인데. 가족분이 가져오신 거예요. 영수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하지만 수익자가 민수와 수정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이런 걸 변경한 적이 없는데. 가족분이 할머니 대신 수속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영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수상했습니다. 혹시 다른 서류도 있나요? 아, 여기 부동산 관련 서류도 있어요. 직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서류였습니다. 이건 언제 작성된 거죠? 한 달 전이네요. 교통사고 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서류들 복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영수는 복사된 서류들을 받아들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 몰래 이런 일들을 진행했다니. 그날 저녁 화장실에 가던 중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수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어디야? 냄새도 나고. 빨리 끝내고 가요.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 영수는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 의사가 회복이 더뎌진다고 하던데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그럼 더 오래 여기 있겠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 쓸 일도 없고. 영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보험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요? 하지만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쉿, 목소리 줄여.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어차피 여기 있으면 오래 못 버틸 거예요. 요양병원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수정이의 말에 영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머니가 그냥 그랬으면 더 편했을 텐데. 그런 말하지 마. 하지만 민수도 끝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영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니. 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행정실에서 뭐라고 하던? 병원비 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더 미뤄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더 미룰 수 있을까? 한 달 정도? 그 이후엔 사회복지시설로 보내진다고 하던데요. 그럼 우리 책임은 없어지는 거네. 그들은 더 이상 영순을 볼 생각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냥 병원비도 내지 않고 방치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영수는 침대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집 담보대출, 그리고 방금 들은 대화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자식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버릴 계획이었습니다. 재산과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영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간호사 시절부터 가지고 다닌 기록 수첩이었습니다. 습관처럼 중요한 일들을 적어두던 곳이었습니다. 꼼꼼하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발견한 서류들, 들은 대화, 시간과 장소까지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순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기른 꼼꼼함과 기록 습관이 이제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될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삶이 이렇게 배신당할 줄 몰랐습니다. 새벽 4시, 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건 환자들의 생명이었지, 가족의 욕심은 아니었다.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진 환자들, 돈 때문에 다투는 가족들, 유산을 노리고 기다리는 자식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자신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영수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병실 옆 침대의 이강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어머니 간병을 위해 매일 병원에 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아, 너 변호사 공부한다고 했지? 네, 할머니. 올해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이강민은 성실하고 효자였습니다.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며 영수는 부러웠습니다. 법적인 것 좀 물어봐도 될까?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무단으로 변경된 보험 수익자, 몰래 진행된 담보대출 등을. 그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할머니. 강민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보험이나 재산 관련 서류를 변경하는 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법원에 재산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강민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영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겠지?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할머니 같은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영수는 강민에게 고마웠습니다. 이런 착한 청년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점심시간, 영수는 간병사 김미영과도 상의했습니다. 미영은 이곳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재산만 노리고 정작 부모는 내다버리는 경우 말이에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던? 대부분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르신 것 같아요. 간호사 출신이라 그런지 대처 능력이 있으시네요. 미영의 말에 영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수는 수첩을 펼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호사 시절 환자 케어 플랜을 짜던 것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1단계 증거 수집 완료, 2단계 법률 상담 받기, 3단계 재산 보호 조치 신청, 4단계 가족과의 법적 대응. 수첩에는 지난 40년간의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간병일지 쓰던 습관으로 중요한 일들을 모두 기록해 왔습니다. 민수의 결혼식 날짜, 지훈이 출생일, 집 구입 과정, 보험 가입일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내 무기가 되는구나. 영수는 뿌듯했습니다. 평생의 습관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강민의 어머니 이순자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순자는 영순과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순자가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이가 이야기해 줬어요.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아드님이 참 착해요. 저희 강민이가 할머님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간병하는 방법이며 환자 돌보는 마음이며. 순자의 말에 영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버려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유로워진 것이었다. 이제 내 뜻대로 살 차례다. 영순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간호사로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강민과 함께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요. 강민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아온 영순이 이번에는 자신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강민의 도움으로 영수는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정수진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40대 중반의 경험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할머님, 가져오신 자료들을 보니 명백한 사기 행위네요. 수진이 영순의 수첩과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불법입니다. 그럼 되돌릴 수 있나요? 물론이죠. 우선 긴급히 재산보호 조치부터 신청하겠습니다. 수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법원에 재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와 은행에도 통지했습니다. 이틀 뒤 영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게 뭐니? 영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출이 정지됐다고 하는데 엄마가 뭔가 하셨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몸도 불편한데. 이상해요.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민수는 의심스러워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정이가 요양병원에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니? 은행에서 대출 정지 통보가 왔어요. 어머니 명의로 뭔가 신청하셨죠? 수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쳐다봤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라. 여기 환자들이 있잖니. 영수는 침착했습니다. 간호사 시절 화난 보호자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받을 수 있겠니? 버려진 늙은이가. 영순의 말에 수정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둘 다 초조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번 일은 정말 심각해요. 민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집이 담보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재산보호 신청을 취소해 주셔야 해요. 수정이가 간청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걸 신청했다고 그러니? 영수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하신 거잖아요. 다른 누가 할 수 있어요? 내 재산인데 내가 보호하려고 하면 안 되나? 영순의 말에 둘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세요? 민수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고? 영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보험 수익자 바꾸고 집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모르고 그러는 거냐? 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수정이가 변명했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라면서. 영수는 복도에서 들은 대화를 언급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 났을 때 내가 그냥 죽었으면 더 편했을 거라고 한 말 기억 안 나? 민수와 수정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들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때 순간적이든 계획적이든 상관없다. 영수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어머니, 그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수정이가 울먹였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알아서 하면 되지 않겠니? 영순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와 수정이는 며칠 더 찾아와서 사정했지만 영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보험 수익자도 원래대로 되돌렸고 무단 대출도 취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할머님, 이제 안전해지셨어요. 수진이 영순에게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할머님이 평소에 기록을 잘 해두셔서 가능했어요. 증거가 확실했거든요. 영수는 뿌듯했습니다. 간호사 시절의 습관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강민이 병실로 와서 축하해 줬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완전히 역전승이네요. 고마워, 강민아. 너 덕분이야. 할머니가 용기를 내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온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보호 조치가 완료된 지 일주일 뒤 영수는 수진 변호사와 함께 중요한 일을 처리하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요양병원을 벗어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이런 재산이 따로 있으셨군요. 수진이 서류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비상금이라고 했어요. 아들도 모르게 따로 관리했지요. 영수는 고인이 된 남편 박철수를 떠올렸습니다.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늘 미래를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보, 아들에게만 의존하면 안 돼요. 우리만의 비상금을 준비해 둡시다. 그때는 남편의 걱정이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해안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오랫동안 묵혀둔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정기적금과 적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까지 합쳐서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사업도 시작할 수 있겠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사업요? 할머님이 하고 싶어 하시던 일 말이에요. 영수는 며칠 전 수진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제대로 된 요양원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남편이 미리 사둔 작은 땅이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조용하고 공기가 좋았습니다. 이 땅값이 많이 올랐네요. 중개업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비하면 10배는 올랐어요. 영수는 남편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할머님, 이 땅에 소규모 요양원을 지으면 딱 좋겠어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머님의 경험과 자본이 있으니까요. 영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돌아온 영수는 강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요? 대단하세요, 할머니. 강민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할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무 쪽은 제가 담당하고요. 강민의 어머니 순자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요양원 운영 경험은 없지만 살림 정도는 도울 수 있어요. 영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자신을 버렸지만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엄마, 정말 요양원을 차리신다고요? 그래, 왜? 갑자기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민수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겨둔 거야. 아버지가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너한테 다 알려줄 의무는 없잖니. 영순의 말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을 빼돌리니?
그건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하니? 영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용서는 하겠다.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요양원 일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고맙지만 괜찮다. 나를 진짜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 영수는 강민과 순자를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영수는 요양병원을 나와 임시로 원룸을 얻었습니다. 요양원 건축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강민도 학업과 병행하며 법무 업무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름은 뭘로 하실 거예요? 강민이 물었습니다. 희망요양원 어때? 좋네요. 정말 희망적이에요.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10명 정도가 지낼 수 있는 아담한 규모였습니다. 영수는 매일 공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꿈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뒤 희망요양원이 완공되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영순이 직접 설계에 참여해서 환자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요양원이 생겼네요. 수진이 완공된 건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뿌듯했습니다. 버려진 요양원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이 요양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희망요양원 개원 1주년이 되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10명의 어르신들이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원장이자 간병인으로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순 원장님, 오늘 신문에 나오셨어요. 간병사 미영이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지역 신문에 희망요양원이 소개된 기사였습니다. 전직 간호사가 운영하는 인간적인 요양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부끄럽네요. 영수는 웃으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아침 회진을 돌며 어르신들 안부를 살폈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돌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김할아버지가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 행복해요, 할아버지. 영순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강민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변호사가 된 강민은 희망요양원의 법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정부에서 모범요양원으로 선정해서 지원금을 준다고 해요. 정말이니? 영수는 기뻤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면회 신청을 했어요. 영순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또 무슨 일로 왔을까?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영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1년 동안 민수는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영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만나보죠. 오후에 민수가 왔습니다.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정이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영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영순에게 사과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여기는 다른 분들도 계신다. 영수는 민수를 조용한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정이와도 헤어졌고 지훈이 양육권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엄마가 필요한 거니? 영순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용서받고 싶어요. 용서는 이미 했다고 했잖니. 그럼 다시 가족이. 민수야. 영순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진심과 사랑으로 되는 거지. 민수는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엄마, 지훈이는 가끔 데려와라.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할 거야. 영수는 손자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영수는 요양원 정원에 나가 꽃밭을 돌봤습니다. 직접 심은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세요. 순자가 저녁 준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순자도 희망요양원의 생활관리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요양원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순자가 내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일기를 썼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거였습니다. 이제 내 남은 날들은 내 뜻대로 삽니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70세에 찾은 진짜 자유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어르신 한 분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진 분이라고 했습니다. 영수는 그분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희망요양원의 불빛이 따뜻하게 밤을 밝혔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존엄한 사람으로 대접받으며 살아갑니다. 영순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소중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